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공조 등 철저한 방역체계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인 광주와 전남 지역을 지키기 위해 주요 관문과 대중교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화됐습니다. 광주 시내 한 아파트에 수질 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가 섞인 수돗물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 등록이 공식 마감됐지만 16개 나라 1,300여 명이 추가로 등록했고 북한은 아직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메르스 청정 지역인 광주와 전남 지역을 지키기 위해 주요 관문과 대중교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화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운행 대기 중인 고속버스에서 방역요원이 특별 소독을 실시합니다. 타 지역을 오가는 버스를 통해 메르스가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환기구와 의자 등을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터미널 화장실에는 손소독 기구를 설치하고 버스에도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비치해 원하는 승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적어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만큼은 좀 불안감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모든 시내버스와 택시에 손잡이와 의자 등 승객의 손이 닿는 곳을 소독하고 손세정제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주요 관문인 송정역과 광주공항에 발열 측정기를 설치해 메르스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서 발열 측정기를 설치하는 건데 국제공항에는 지금 돼 있지만 국내 공항에는 지금 안 돼 있어서 조선대병원과 보훈병원 등 광주와 전남 50여 개 의료기관엔 선별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를 일반 환자들과 분리시켜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심되는 환자가 들어와서 전파를 하게 되면 병원 내 감염이 생겨서 사망률도 놀랍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할 목적입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병문안 등과 같은 치료 목적 이외의 병원 방문을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북 순창에서 70대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마을 전체가 폐쇄됐죠. 이 여성을 진료했던 의료진 가운데 일부가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을 감시 대상자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최초의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인 72세 여성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건 지난 4일 오후입니다. 순창구는 이 여성의 동선을 확인해 순창의 정형외과와 내과를 들렀던 사실을 파악하고 의료진들에게 자택 격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인 정형외과 원장과 내과 원장과는 연락이 닿질 않았고 이들은 결국 지난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담당 원장님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렸고 병원 측 관계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안내를 했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이 의사 부부는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문제의 환자가 자신들의 병원을 들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이 자신들을 자택격리자로 분류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부인인 내과 의사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한 남편 정형외과 원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에 진료를 해서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저는 증상 나오기 전에 봤는데 저를 격리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그 환자가 지금 환자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일 발열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 격리를 해야 된단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전라북도는 정형외과 원장의 격리 단계를 자택격리에서 일상격리로 한 단계 낮춰서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전북 지역에 첫 양성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의 일이었습니다. 순창보건소 담당자하고 통화돼서 명단 중에 우리 있냐 없냐 이 4명 위에 있냐 없냐 해서 사실 오전 중에 저희들은 파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항의를 받고 감시 대상의 정도를 낮춰주고 닷새 만에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주는 등 자치단체의 혼란스러운 대응에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메르스 2차 민관공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 의사회장, 21개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등이 참석한 어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메르스 발열 환자 분류 기준 마련과 선별 진료소 확대 설치, 전담 격리병상 확보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 윤장현 시장과 홍경표 의사회장, 윤택림 전대병원장과 문경래 조대병원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안개가 자욱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수와 순천, 고흥, 보성에는 오늘 새벽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다시 더위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어제 비가 내리면서 광주가 24.3도에 머물렀는데 오늘 3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자외선도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올라서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꼼꼼히 바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7년 만에 재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경색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땅끝 교류 사업. 북쪽의 땅끝인 함경북도에 산물을 위한 미역과 이유식 등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반도의 땅끝인 전라남도와 함경북도 사이의 교류와 협력, 약칭 땅끝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평양의 발효콩 빵 공장 건설 지원을 끝으로 중단된 전남의 대북 교류 사업이 7년 만에 재추진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 6.2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되는 해여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평화와 통일 문제, 민주주의 문제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승인 여부입니다.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5.24 조치로 민간 차원까지 교류협력 사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땅끝 교류 사업도 인도적 차원이라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전남도의 실무부서도 회의적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이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언급마저 꺼리고 있습니다. 전남이 조성한 남북 교류협력 기금이 21억 원. 다른 시도 기금도 5.24 조치 이후 대부분 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땅끝 교류 사업이 험난한 난관을 이겨내고 민간 교류 협력의 숨통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 등록이 공식 마감된 가운데 마감 시한을 넘겨 등록하는 선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어제까지 등록한 선수와 임원은 131개국에 12,193명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 3일 마감한 것보다 16개 나라 1,267명의 선수와 임원이 더 등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위는 개인별 종목 조 추첨까지는 비공식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며 등록을 계속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메르스 확산 사태 속에 유대회 성화의 수도권 봉송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인천을 시작으로 어제 오후 서울시청에 도착해 수도권 성화 봉송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평택 등 경기도 4개 시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차량으로 봉송을 대체하고 이후부터는 성화 봉송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시내 아파트에서 지하수를 섞은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요금은 좀 아꼈다지만 수질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다 보니 위생상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김용문 씨는 최근 들어 수돗물 쓰기가 꺼림칙할 때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 지하수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피부가 민감한 터라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큽니다. 약 한 달씩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려울 때, 안 가려울 때는 가급적이면 복용을 않고. 540여 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에는 비상급수용 지하수가 공동 물탱크에서 수돗물과 혼합돼 각 가정에 공급돼 왔습니다.
세대에 공급된 지하수는 먹는 물로서 수질 검사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검증조차 되지 않은 물을 가정에 공급하기로 한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아파트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석 달여 동안 매달 3, 4천 톤씩의 지하수를 수돗물에 섞어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일단 폐쇄 조치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급하면 공급받는 대로 그 상태에서 받아서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생은 공급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에서 여름철 각종 질병이 물을 통해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하수가 섞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의 모 중학교 학생 수십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의 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다녀온 광주시 서구의 모 중학교 1학년 학생 90여 명이 갑작스런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수련내에서 수거한 식재료와 가건물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가는 등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공사립 차이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옥자 광주시의회 의원은 시 교육청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 심의에서 전체 300여 학교 가운데 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47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실 현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학교 가운데 사립초등학교 3곳이 모두 빠져 있고 사립중고등학교도 30에서 40%씩 미실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이 중요한 만큼 사립학교에도 동등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번 주는 홈에서 6연전을 치릅니다. 이 강팀인 넥센과 삼성을 잇따라 만나는 이번 주 힘든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강해진 선발진을 내세워 맞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아는 넥센을 상대로 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 5패로 절대적 열세에 있습니다. 긴장되는 승부지만 기대감이 더 높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1군에 복귀한 험버가 오늘 선발로 나서고 이후 원투펀치 양현종과 스틴슨이 차례로 출격합니다. 험버는 아직 제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넥센의 강타선을 어떻게 승부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주 두산을 상대로 완봉승을 거둔 양현종 선수는 올 시즌 넥센과는 첫 만남입니다. 평균 자책점 1.48로 리그 최고를 달리는 양현종 선수와 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넥센의 흥미로운 맞대결도 기대됩니다. 최근 한국 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스틴슨까지 승리를 챙겨준다면 넥센전 2승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삼성 역시 기아가 고전하는 팀 중 하나지만 지난 맞대결에서 2승 1패로 4년 만에 삼성전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에는 유창식, 김진우, 험버가 차례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진우 선수는 올 시즌 첫 선발전을 치르는데요.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타자들과의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김진우 선수의 성공적인 선발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 4.40으로 강해진 마운드를 자랑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이번 주 만나는 넥센, 삼성을 상대로 어떤 명승부를 펼칠지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 오늘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넥센과 시즌 7차전을 치릅니다. 험버에 맞서는 넥센의 선발은 한현희 선수인데요. 한현희는 올 시즌 12경기에 선발 출전해 6승과 평균 자책점 5.6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치르는 6연전의 첫 경기, 승리와 함께 기분 좋은 출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양 이지테크의 노조 분회장 양우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속노조와 유가족 그리고 사측은 아직 유족 보상 등 협상안에 대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첨예한 입장차는 무엇인지 또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하늘에서 연대하겠다는 유서를 남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우건 이지테크 분회장. 유가족과 노조는 양 씨의 생전 일기장 등을 근거로 이지테크가 부서 이동과 왕따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양 씨를 고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 죽음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인정, 유가족 배상과 함께 포스코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포스코의 노동탄압 중지입니다. 유가족과 노조는 이 가운데 먼저 사과와 책임 인정이 이뤄진다면
장례 일정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 과제인 정규직화나 노동 탄압 문제보다도 일단은 죽음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적힌 내용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원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에 대한 사과를.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노조가 회사와 몇 차례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 노조는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한국전력이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 가운데 석 달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입자로 가구당 최대 15만 원까지 요금이 지원되고 한국에너지재단이나 한전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전은 직원들의 기부금 등으로 1억 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며 기금이 소진되면 사업이 중지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개교 63주년을 맞아 교직원과 동문,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대학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희중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2명이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는 또 명품유물 200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 교내 박물관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관광단지인 여수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와는 달리 중화권의 대규모 투자로 휴양형 콘도 건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로 지정된 990만 제곱미터의 여수 화양지구.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전체 면적의 30%만 개발돼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연수원만 들어섰습니다. 개발 답보 상태인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중화권 투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투자 의향 기업은 이미 제주도에 진출한 나온그룹 등 중화권 4개 기업. 이들 기업들은 화양지구 미개발지 700만 제곱미터를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100이면 100 오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 이민재 지정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이민재를 지정하게 되면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유발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합니다. 경제청은 투자 이민재로 지정되면 화양지구의 중국 자본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에 대한 투자는 현행법상 휴양형 콘도 시설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의료 관광과 장기 요양을 겨냥한 대규모 콘도 개발에 중화권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 이민재. 투자 유치 효과가 전무한 여수 경도 관광단지와는 달리 화양지구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어제 비가 내린 데다가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현재 안개가 자욱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수와 순천, 고흥, 보성에는 오늘 새벽부터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다시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6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단 여전히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한낮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면서 가장 높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2시간마다 꼼꼼히 바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구름 모습 살펴볼까요?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18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합니다. 광주와 화순이 18도, 장흥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30도, 화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다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광주가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후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